낚시하는 방법 말고 생선만, 주식하는 방법 말고 종목만. 그래서 내일 뭐 사지? 복잡한 주식 공부 대신해드리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수요일 증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눌림목에 성공한 것인지 반도체 종목들이 폭발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상승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 영상은 제 개인 매매를 담고 있으며 모두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로 시황 정리 및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1.68% 상승, 코스닥이 1.29% 상승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만 차익 순매도가 나오고 비차익 순매수가 2,600억가량 들어오면서 바스켓 매매를 통해 시총상위 종목이 크게 상승했고 그 중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610억을 매수, 코스닥에서 174억을 매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1억 매도, 코스닥에서 142억 매도, 금융투자는 코스피에서 1,896억 매도, 코스닥에서 61억 매수했습니다. 특징적으로 연기금이 코스피와 코스닥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해주면서 콜옵션은 크게 담는 걸 볼 수 있네요. 국내 시장은 외국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역시도 가능해 보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본 현재의 위치는 2250포인트를 넘어서는 자리까지 올라와 준 게 즐겁네요. 전저점을 이탈하지도 않았으며 이전에 수차례 상승 시도를 했던 2250포인트이니만큼 의미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이전처럼 다지고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증시 시점에서 기준봉은 어제의 밑꼬리가 강하게 달린 자리이며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보면 일정 중에 1월 6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적이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2500선까지의 상승 가능성도 존재해 보이네요. 오늘의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특징적인 종목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한 바스켓 매매가 이뤄졌기에 챙겨볼 종목이 크게 없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오랜만에 1조 원이 나온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들지만 그와 같이 4%라는 무시무시한 상승분이 나온 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나마 특징주라면 FNF홀딩스가 돌파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상승이 크게 나와줬네요.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자리를 잘 지켜주다 상승해줬으니 수익 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위 종목입니다. 먼저 로봇 관련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유상증자 소식에 강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이후엔 무인드론 관련해서 현 정부의 정책 이슈로 코콤, JCN 시스템 등이 강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만 드론 관련주들의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고 종목 자체의 호가가 얇은 관계로 데이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국 판호 개방 관련해서 게임주가 좋았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오늘도 게임주의 자리는 여전히 지켜봐도 좋을 만큼 괜찮습니다. 조이시티뿐 아니라 데브시스터즈나 M게임 같은 게임주들도 내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코로나 확산에 관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먼저 샤페론, 나노엔텍, PJ전자 등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샤페론의 경우 저도 오늘 단기로 매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에서 제 관점을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프로그램 매수 상위 종목에는 바스켓 매매를 통한 상승이었기에 특징적인 종목을 찾기는 힘들었지만 과한 낙폭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LX세미콘 같은 종목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원전주가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도 지속 체크해보면 좋겠네요. 물론 이번 상승에 이 친구들이 주도 섹터를 이뤄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들여서 체크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종목들 중에서 끼가 있는 종목으로는 G2파워, 에너토크 두 종목 정도가 강한 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종목에서는 특징적으로 드디어 인버스를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레버리지를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한번 추세를 결정하면 그래도 수일간 따라가는 방향이 나오니 이번 주에 삼성 잠정 실적 이슈만 해소된다면 충분히 더 상승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하네요. 만약에 내일 증시가 눌림이 나온다면 레버리지를 통한 매매도 좋아 보이네요.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증시의 대표적인 섹터를 몇 가지 정리해보고 대표 종목들을 제가 매매하는 것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증시는 중국 판호 개방 및 제로 코로나로 게임주, 웹툰주, 콘텐츠주들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의 코로나 관련해서 샤페론 같은 코로나주들과 진단키드주들도 좋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유상증자 소식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심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로봇주들의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CES 2023이 내일부터 개최되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 다음 섹터는 드론 관련주이죠. 퍼스텍 JCN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중국 판호 개방도 코로나도 같이 보자면 중국으로 묶을 수 있고 드론과 반도체 관련은 정부 정책 종목입니다. 신년 초가 되면 정부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되니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폭을 키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섹터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미 상승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당일 대응 영역에서 시나리오를 세워볼까 합니다. 먼저 볼 종목은 제가 매매한 종목이고 현재 보유 중인 종목으로 샤페론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장중에 7,400원 정도를 넘어서기에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차트에 선을 그어놓고 보면 지지와 저항이 되는 자리임을 알 수가 있죠. 일봉을 통해서 한 달 정도 흐름을 봤다면 저는 10분봉을 통해서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보는 편입니다. 일단 7,400원대가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7,400원인 거죠. 분봉상에서 확인해보면 7,400원 돌파를 잡았다면 7,3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아야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는 놓쳤으니 다음을 확인해보자면 29일부터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에 놓인 종목에서 당일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준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심 가격이 대략적인 7,64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는 자리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박스권 하단이 7,500원대에 잡겠다라고 하신다면 7,400원에서 7,300원 이탈 여부를 보시면 되는 것이고 7,640원 부근에서 매수한다고 가정한다면 7,500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고 추가적으로는 돌파 여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7,840원을 돌파할 때 잡으면 7,640원인 박스권 중심 가격대 정도를 손절가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총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똑같은 느낌으로 조이시티를 내일 매매할 계획을 미리 세워봅니다. 일단 조이시티의 경우는 중요한 자리로 보이는 4,800원대에 정확히 종가를 맞춰놓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내일 지수가 상승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이고 눌림이 나올 만한 자리이기도 해서 제 계속은 이전의 구간들을 선으로 그어본 결과 4,600원대와 4,400원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가격을 가지고 분봉을 봐야겠죠. 10분봉을 통해서 본다면 최근 추세는 상승 추세이긴 하고 이전의 지지가 4,500원대, 저항이 4,600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저는 내일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할 생각이고 4,600원대 이하로 내려오고 나서 4,500원대를 이탈을 하더라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바로 회복해줄 때 손절을 4,500원대 잡고 매수를 하고 4,600원대를 돌파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짜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남은 종목을 가지고 내일 관심 종목만 공유해보겠습니다. 먼저 벨로프입니다. 이 종목은 일단 삼각수렴이 보이네요. 기준은 1,500원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실리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이고 손절가는 1,450원 혹은 61선을 이탈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데 61선까지의 거리가 5%가량 되니 생각보다 손절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1,500원 돌파되는 비중을 줄여서 매매하고 바로 못 간다면 손절을 짧게 해버리고 차라리 밀렸을 때 1,450원 부근에서 매수한 후에 61선을 이탈하는지 체크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두 번째는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 또한 로봇주라는 최근 강한 섹터에 속하며 밑꼬리를 올리는 삼각수렴 구간입니다. 따라서 내일 매매를 진행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매매한다면 15,6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할 듯하고 손절을 잡는다면 이 종목 역시 61선 기준으로 삼을 텐데 중요한 건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1에서 2% 정도를 여유 주고 손절할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증시 영향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단기적으로는 결정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비중을 실어보기에는 불안한 시장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종목 자체는 오늘 상승 종목들 위주로 콘텐츠, 게임 등이 좋아 보이고 그 중에서 게임주 판호 관련주들이 눌림이 좋았으니 내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